안녕하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되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다르크 채널입니다. 비단 이혼 소송만이 아니라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엮이게 될 소송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당신의 나르 클라이언트가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으며 부모, 형제 간에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르는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나르와 합의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와의 갈등은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당신이 나르의 심리를 꿰뚫고 나르시즘을 이해하는 변호사와 한 팀이 되어서 소송을 한다면 소송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송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나르는 합의하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꼴대를 움직입니다. 법정까지 가기 전에 당신은 나르와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거예요. 합의 중에 나르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일단 얼토당토 않은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당연히 그에 동의할 수 없겠죠? 그리고 몇 가지 다른 합의안을 제시하는 나르. 그리고 당신은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나르가 준 옵션들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이 합의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을 하죠. 그러면 나르는 이내 당신이 고른 합의 안에서 옵션의 일부를 변경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기대했던 합의는 물 건너가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당신과 상대 나르가 대화를 통해서 동의했던 내용 있죠? 이거에는 아예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대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도 합니다. 이 와중에도 가스라이팅질이죠. 또 나르는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합의한 적 없는 내용을 했다고 우기죠. 이런 식으로요. 문자로 컨펌, 재확인을 한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옵니다. 어제 구두로 당신이 위자료 받지로 않게 한 합의 내용 있지? 그거 재컨펌, 재확인하는 거야. 그렇게 합의해줘서 고마워. 라고요. 당신은 나르와 당연히 그 합의나 대화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에 당신은 이렇게 답장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그런 대화를 한 자체가 없고 거기에 합의한 적은 더더욱 없어. 다른 부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나르와의 합의에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전에 언급했듯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합니다. 나르에게는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내 편 아니면 적, enemy. 당신이 나르의 적이 된 이상 당신을 상처 주고 당신의 명성에 해를 끼치며 당신을 모함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합니다. 당신과 이렇게 소송까지 온 이상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하겠죠. 공정하게 싸우지 않을 것이며 상대를 속이고 상황을 조작하려 들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보지 않아도 뻔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죠?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심지어 법정의 규칙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책임을 지려들지 않죠.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한번 싸우기로 한 이상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포기한 순간 이제 당신은 쉽게 포기시킬 수 있는 나르의 밥이 됩니다. 당신도 무슨 수를 써서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소송이 진행되는 몇 개월간 anxiety attack이라고 하죠. 너무 불안해서 불안 발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작이 한번 오면 몇 시간 동안 왜 이렇게 눈은 떠 있고 뇌는 깨어 있는데 뇌가 잠든 느낌?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일반 생활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불안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심장은 막 두근거려서 내가 숨은 제대로 쉬고 있나? 되게 헷갈릴 정도예요. 그리고 어택이 없을 때도, 이 발작이 없을 때도 항상 불안하고 화가 좀 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처방해서 먹고 하면서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만큼은 쉽게 볼 수 없는 끝까지 싸우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시작한 이상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나르가 소송 중에 하는 행동 세 번째. 나르는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와 이혼 소송 중이고 만약에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녀의 공동 양육을 위해서 어떤 특정 앱을 쓰세요 라고 판사가 지시했다고 해볼게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Talking Parents라는 앱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이 앱에서 한 대화의 내용은 영구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거짓말쟁이인 나르는 자신의 대화가 영구 기록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에 중요한 대화는 어떻게 해서든 구두로 혹은 통화로 대화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에 넘어가지 마세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은 영원히 됩니다. 당신이 딱 한 번만 허락한 것을 상대는 한 번 어겼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도 된다고 그런 뜻으로 자기 멋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한 말, 특히 나르와 이렇게 동의했던 규칙은 어떻게 해서든 꼭 지키셔야 합니다. 소송 중에 나르가 하는 행동 마지막. 당신을 조종하고 상황을 조작하려는 시도, 즉 manipulation을 합니다. 왜 나르는 조종하고 조작할까요? 자존감이 낮은 나르는 무의식 중에 깊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원하는 것을 타당하게 묻고 요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솔직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대신 상대를 속이고 상황을 조작하여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이런 방어 기제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이 상황에서 그들의 매니플레이션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를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엄청난 거짓말이라는 무리수를 던지곤 합니다. 이때 당신의 대처법은 상대의 수를 읽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길길이 날뛰고 막 화나서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당신이 틀렸어 라고 해봤자 나르는 당신의 말을 들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당신은 상대의 뻔한 조작 수법에 열이 받겠지만 감정을 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할 말만 간단하게. 다음 영상에서도 나르시시스트와 소송하기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 및 당신의 대처법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나르시시스트와 법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더욱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